이어서 최단 경로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해 볼 문제는 전보 문제인데요. 함께 문제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N개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각 도시는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경우 다른 도시로 해당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 X라는 도시에서 Y라는 도시로 정보를 보내고자 한다면 도시 X에서 Y로 향하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통로란 그냥 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X에서 Y로 향하는 통로는 있지만 Y에서 X로 향하는 통로가 없다면 이 Y는 X로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내용은 이 통로가 방향성이 있는 간선이란 의미입니다. 즉 그래프는 방향 그래프로 주어지게 되며 각 간선에는 특정한 시간 정보, 즉 비용 정보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C라는 도시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C에서 출발하여 각 도시 사이에 설치된 통로를 거쳐 최대한 많은 도시로 해당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이때 각 도시의 번호와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도시 C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게 되는 도시의 개수는 총 몇 개이며 이때 도시들이 모두 메시지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답을 출력할 때는 도시 C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는 도시의 총 개수와 그렇게 메시지를 받는 모든 도시들에 대해서 모든 도시가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총 걸리는 시간을 공백으로 구분해서 하나씩 출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고 코드로 작성해 보신 뒤에 강의를 이어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해설 강의 진행할게요. 이 문제는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로 볼 수 있으며 현재 문제에서 n과 m의 범위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우선순위 큐를 활용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노드의 개수가 3만 개 그리고 간선의 개수가 최대 20만 개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경우 3만 개의 노드를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선순위 큐를 이용하지 않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간단한 형태로 구현하게 되면 V제곱만큼의 수행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간초과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순위 큐를 이용한, 즉 힙을 이용한 형태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작성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때 도시 C에서 출발해서 이 방향 그래프에서 각각의 노드로 도달하기 위한 최단 거리 값을 구한 뒤에 실제로 C에서 도달이 가능한 도시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모든 도시들이 메시지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도달이 가능한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을 가지는, 즉 가장 거리가 먼 도시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앞서 다루어 보았던 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처음에는 시작 노드로 가기 위한 최단 거리 값을 0으로 설정해서 큐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큐가 빌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가장 최단 거리가 짧은 노드에 대한 정보를 꺼낸 뒤에 현재 우선순위 큐에서 꺼낸 노드가 이미 처리된 적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라면 이와 같이 해당 노드에서 연결된 다른 인접한 노드를 하나씩 확인해서 현재 노드를 거쳐서 인접한 노드로 이동하는 거리가 더 짧은 경우 해당 비용값으로 최단 거리 테이블을 갱신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선순위 큐를 이용한 다익스트라 코드가 그대로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고 각 노드에 대해서 다른 노드로 이동하기 위한 비용 정보 또한 입력을 받은 뒤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후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수행된 결과를 확인해서 답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이때 도달이 가능한 노드를 세기 위해서 이 카운트 변수를 별도로 사용하고요. 그래서 각 노드에 대해서 각 최단 거리 값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 값이 무한이 아닌 경우 도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주고요. 그때마다 도달이 가능한 노드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그 노드까지의 거리값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맥스 디스턴스란 이름의 변수에 해당 최단 거리값의 최대값을 구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달이 가능한 노드 중에서 가장 최단 거리상으로 멀리 있는 노드까지의 거리를 출력하도록 만들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C++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답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먼저 노드의 개수가 최대 3만 개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1번 노드부터 3만 번 노드까지 각각 인접 노드에 대한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하나의 배열을 만들어서 배열의 각 원소는 벡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작 노드에서 도달할 수 있는 노드의 개수를 구하고 또한 도달 가능한 노드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노드와의 처단거리 값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를 출력하도록 만들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바 또한 동일한 로직으로 구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다루었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코드와 마찬가지로 우선순위 큐에 들어가는 원소에 우선순위 정보를 설정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Comparable Interface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서 이 Compare to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우선순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더 거리가 짧은 노드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구현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어서 다익스트라를 수행한 뒤에 출발 노드로부터 도달 가능한 노드의 개수와 그리고 도달 가능한 노드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노드와의 처단거리 값을 구해서 출력하도록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문제는 미래도시 문제인데요. 바로 한번 문제 설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도시에는 1번부터 n번까지 회사가 있는데 특정 회사끼리는 서로 도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그래프상에서 회사가 노드에 해당하고요. 이 도로는 간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방문 판매원 A는 현재 1번 회사에 위치해 있으며 결과적으로 X번 회사에 방문해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때 미래도시에서 특정 회사까지 가기 위한 방법은 회사끼리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하고, 또한 도로를 통해 연결된 두 개의 회사는 양방향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도로를 이동하기 위한 비용은 1만큼의 시간이라고 하네요. 1번 노드에서 출발하여 X번 노드까지 도달하고자 하는데 이때 소개팅을 위해서 중간에 있는 K번 회사에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 회사에서 출발하여 중간에 K번 회사를 방문한 뒤에 결과적으로 X번 회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때 방문 판매원이 회사 사이를 이동하게 되는 최소 시간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전체 회사의 개수 n과 경로의 개수 n은 각각 100 이하일 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항상 1번 노드에서 출발을 하고 이렇게 K번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X번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어서 시간 제한은 1초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한번 마찬가지로 각자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어서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문제 또한 전형적인 최단거리 문제이므로 이때 n의 크기가 최대 100이기 때문에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은 시간 복잡도가 5의 n세제곱이기 때문에 n의 크기가 100만큼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수행시간 측면에서 큰 무리 없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을 수행해서 모든 노드에서부터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거리를 모두 구한 뒤에 결과적으로 1번 노드에서 x까지의 최단거리를 구하고 거기에서 x에서 k까지의 최단거리 값을 구해서 두 값을 더한 값을 계산해서 출력하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중간에 x를 거쳤다가 다시 k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제를 분해해서 1번 노드에서 x까지의 거리 그리고 x에서 k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이 값을 더하도록 만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각 간선은 양방향 간선이며 각 간선의 비용은 모두 1이기 때문에 각각의 간선에 대한 비용값을 1로 설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파이썬을 이용해서 해결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 코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플로이드 워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각 간선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을 때 A와 B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면 A에서 B로 이어지는 간선의 비용은 1이고 이어서 B에서 A로 이어지는 간선의 비용 또한 1로 설정해서 그래프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점화식을 그대로 이용해 이러한 2차원 테이블을 갱신해 줄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을 수행한 뒤에 먼저 1번 노드에서 K로 갔다가 다시 K에서 X로 가는 최단거리 값을 구해서 그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값을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 디스턴스 값이 무한대 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도달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최단거리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C++에서도 동일한 로직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래프를 초기화할 때 현재 노드의 개수가 최대 100개이기 때문에 1번부터 100번까지의 노드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이처럼 2차원 그래프를 이용해서 초기화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간선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을 때 간선의 비용은 다 1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 뒤에 이제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을 그대로 이용해서 모든 노드에서부터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거리 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이 1번 노드에서 K로 갔다가 K에서 다시 X로 가는 최단거리 값을 구해서 그 값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이썬에서와 완전히 동일한 로직으로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바 또한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플로이드 워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앞선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는 우리는 먼저 K까지 간 뒤에 다시 K에서 X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와 같이 1에서 K로 가는 최단거리 값과 K에서 X로 가는 최단거리 값을 더해서 그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까지 해서 미래도시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